안녕하세요. 투자의 전설 피터 린치. 모르는 분 거의 없으시겠죠? 그럼요. 워낙 유명하시니까요. 네, 1977년부터 90년까지 마젤란 펀드 운영하셨는데 와, 연평균 수익률이 29.2%. 이게 지금 들어도 정말 믿기 힘든 숫자잖아요. 그렇죠. 13년 동안 꾸준히 그 정도 성과를 냈다는 게 정말 대단한 거죠. 단순 계산으로 1,000달러가 28,000달러 됐다는 거니까 2,700% 수익? 맞아요. 브랜치나 갭, 도갭 같은 회사들 초기에 투자해서 대박난 이야기도 유명하고요. 네, 그런 초기 투자 성공 사례들이 많죠. 근데 이런 엄청난 성공 뒤에 그 투자 기준 중 하나가 되게 재밌어요. 책에도 나오지만 첫째, 회사의 이름이 좀 지루해야 하고 둘째, 회사가 하는 일도 좀 지루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 그거요? 네, 처음 들으면 좀 엥? 싶죠? 왜 지루해야 하나? 네, 근데 이게 결국은 뭐랄까, 겉은 화려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꼭 필요로 하는 것. 그래서 경쟁 속에서도 꾸준히 돈을 버는 그런 알짜 기업을 찾으라는 의미 아니겠어요? 바로 그 말씀이신 것 같아요. 파티 같은 데서 얘기할 만한 그런 건 아니지만 실제로는 아주 탄탄한 회사들. 네, 그런 회사들이죠. 그래서 오늘은 딱 그런 느낌의 기업들. 겉보기엔 그냥 평범한데 알고 보면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서비스나 제품 만들면서 오랫동안 꾸준히 성장해온 어쩌면 피터 린치가 딱 좋아했을 법한 그런 지루하지만 아름다운 기업 세 곳을 좀 깊게 파보려고 합니다. 오, 좋습니다. 어떤 기업들이 나올지 기대되네요. 자, 첫 번째 기업은 바로 Automatic Data Processing, 줄여서 ADP입니다. ADP요? 아, 들어본 것 같아요. 네, 뉴저지 노즐랜드에 본사가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110만 개가 넘는 기업이나 정부기관, 중소기업들한테 인사관리, HR이랑 급여 처리 서비스 이런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예요. 아, 회사 이름부터 자동 데이터 처리, 그리고 하는 일도 급여 계산, 복리후생 관리. 확실히 말씀하신 그 지루함의 조건에는 딱 맞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나 ADP 주식 샀어. 이렇게 막 신나서 얘기하기엔 좀 임팩트가 약할 수도 있겠죠. 네, 약간 네, 파티에서 막 화제가 될 만한 그런 건 아니죠. 이게 딱 린치가 말한 겉모습의 지루함 아니겠어요? 맞아요. 그런데 그 지루함 뒤에 숨어있는 재무적인 아름다움. 아, 이게 중요하죠. 오, 그렇죠. 아름다움. 네. 단순히 숫자만 봐도 놀라운데요. 지난 10회계연도 동안 매출이 10억 달러에서 206억 달러로 늘었어요. 거의 2배가 된 거죠. 와, 10년 만에 2배 성장. 정말 꾸준하네요. 비결이 뭘까요? 그냥 지루해서? 하하, 그것도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핵심은 전환 비용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기업이 일단 ADP 시스템을 쓰기 시작하면 직원 데이터나 급여 정보 같은 걸 다른 회사 시스템으로 옮기는 게 엄청 번거롭거든요. 아, 그렇죠. 생각만 해도 머리 아프네요. 네, 시간도 많이 들고 비용도 들고 혹시 오류라도 날까가 걱정되고 이러니까 고객들이 한 번 쓰면 잘 안 바꾸는 거예요. 실제로 지난 분기 고객 유지율이 92.1%였는데 이게 거의 역대 최고치에 가깝다고 하더라고요. 92.1%면 와, 거의 다 그대로 간다는 거네요. 그렇죠. 이렇게 고객을 꽉 잡고 있으니까 매출이나 이익이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거고요. 하하하, 한번 고객이 되면 정말 웬만해선 바꾸기 어렵겠군요. 약간 락인 효과 같은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안정성이 주주들한테도 좋은 거죠. 지난 10년간 배당금이랑 자사주 매입으로 주주들한테 돌려준 돈이 무려 300억 달러나 된대요. 300억 달러요? 와. 그리고 배당금 자체도 10년 동안 거의 3배가 올랐고요. 근데 여기서 진짜 대단한 건 이 ADP가 배당킹이라는 점이에요. 배당 킹이요? 배당 귀족? 아리스토크라트는 들어봤는데 킹은 또 뭐죠? 배당 귀족이 25년 이상 연속 배당 증액이잖아요. 배당 킹은 그 2배, 무려 50년 연속으로 배당금을 올려온 기업들한테만 붙는 칭호입니다. 50년이요? 와. 반세기 동안 계속이요? 네, 정말 극소수 기업만 가지고 있는 타이틀이죠. 이게 단순히 배당 많이 준다는 걸 넘어서 지난 50년간 어떤 경제 위기 속에서도 회사가 계속 성장하고 이익을 늘려왔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 중 하나거든요. 작년에도 배당금을 10%나 올렸어요. 와, 이건 정말 존경스러울 정도의 기록인데요. 사업 자체가 필수적인데다가 고객 전환 비용까지 높으니 이런 결과가 나오는군요. 야, 정말 지루함 속에 엄청난 힘이 있네요.
그렇죠. 칵테일 파티에선 재미없어도 투자자 지갑은 두둑하게 해주는 거죠. 하하, 그러게요. 자, 그럼 두 번째 기업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두 번째는 American Water Works. 티커로는 AWK입니다. American Water Works. 이름만 들어도 딱 감이 오네요. 물 사업. 네, 맞습니다. 뉴저지 캠든에 본사가 있고요. 시가총액은 한 27억 달러 정도 됩니다. 미국에서 제일 큰 민간 수도 사업자 중 하나예요. 주 정부나 지자체, 기업들한테 상하수도 서비스를 제공하죠. 항하수도 서비스. 와, 이거 뭐 ADP보다 더한데요. 지루함의 거의 뭐 정점 아닌가요? 하하, 그렇죠. 뭐 물 마시고 화장실 쓰고 이게 너무 당연한 거라 평소에 누가 이걸 사업으로 신경이나 쓰겠어요? 맞아요. 너무 기본적이라. 근데 바로 그 점이 이 회사의 엄청난 경쟁력이에요. 워렌 버핏이 말하는 경제적 해자 아시죠? 네, 경제적 해자. 혹은 피터 린치가 말한 틈새 사업. 딱 그 전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 경제적 해자 개념이 여기서도 딱 들어맞는군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뭐 실리콘밸리에서 잘 나가는 혁신 기업이라도 갑자기 야, 우리가 물 공급 더 기가 막히게 해줄게 하면서 이 시장에 뛰어들 수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땅 파고 관 묻고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잖아요. 그렇죠. 초기에 인프라 투자 비용이 엄청나고요. 또 정부 규제도 엄청 복잡하고 까다로워요. 사실상 새로운 경쟁자가 들어오는 게 거의 불가능한 구조죠. 이게 바로 엄청나게 강력한 진입장벽, 해자인 겁니다. 아, 그렇군요. 아무나 쉽게 시작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사업이네요. 네, 물론 단점도 있어요. 수도 요금을 회사 마음대로 막 올릴 수가 없어요. 정부 규제를 따라야 하거든요. 아, 그렇죠. 공공성이 강하니까요. 근데 이게 또 역설적으로 장점이 되기도 해요. 규제가 있으니까 오히려 수익 예측이 더 쉬워져요. 요금 인상 같은 것도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니까 매출이나 이익 변동성이 다른 산업보다 훨씬 낮아요. 꾸준하게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오, 규제가 오히려 안정성을 더해준다.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네, 실제로 지난 회계연도 이익이 30억 달러였고 가장 최근 분기에도 매출 11.1%, 이익 4.3% 이렇게 꾸준히 성장했어요. 꾸준하네요, 정말. 그럼 이런 안정성은 주주들한테도 좋겠네요. 배당 같은 건 어떤가요? 네, AWK는 장기 목표로 매년 7%에서 9% 정도 이익이랑 배당금을 늘리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최근 실적 발표 때도 이 목표를 다시 확인했고요. 목표를 제시하고 지켜나간다. 믿음직스러운데요? 네, 실제로 지난 4월에는 배당금을 8.2% 인상했습니다. 약속을 지키고 있는 거죠. 오, 8.2%면 꽤 높은데요? 그렇죠. 현재 배당 수익률이 한 2.3% 정도 되는데 이게 S&P 500 평균의 거의 2배 수준이에요. 수익률도 괜찮고 성장률 목표도 높고. 네. 게다가 단순히 지금 수익률만 높은 게 아니라 매년 7, 9%씩 배당금이 계속 늘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장기 투자자한테는 복리 효과가 어마어마하겠죠. 실제로 2008년에 지금 티커로 상장한 이후에 주가가 약 600% 올랐고 매년 배당금도 올려왔어요. 와, 수익률, 배당 성장 다 잡았네요. 그럼 혹시 너무 비싼 건 아닐까요? 이렇게 좋은데? 지금 주가 수익 비율 PE가 한 25배 정도 돼요. S&P 500 평균이 한 30배 정도니까 그거보다는 낮죠. 뭐 절대적으로 싸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 사업의 안정성이나 꾸준한 성장 가능성을 생각하면 뭐 장기적으로 볼 때 충분히 매력적인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기술 변화 위험도 거의 없고 필수 서비스에 예측 가능한 성장? 이야. 네, 정말 강력한 비즈니스 모델이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기업을 한번 볼까요? 이 기업은 또 다른 종류의 필수품을 다룹니다. 네, 기대됩니다. 마지막 회사는 패키징 코퍼레이션 오브 아메리카, 줄여서 PKG입니다. PKG, 패키징 회사군요. 네, 맞아요. 일리노이 레이크 포레스트에 본사가 있고 시가총액은 한 18억 달러 정도 됩니다. 주로 컨테이너 보드, 그러니까 골판지 상자 만드는 데 쓰는 두꺼운 종이 있잖아요. 그거랑 각종 제지 제품을 만들어서 북미 전역에 파는 회사예요. 아, 골판지 상자. 요즘 뭐 온라인 쇼핑 때문에 이게 없으면 안 되죠. 그렇죠. 완전 필수품이죠. 그래서 아니 골판지 상자 만드는 게 뭐 얼마나 돈이 되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PKG 주가가 21세기 들어서만 1600% 올랐어요. 1600%요? 와, 골판지로
대단하네요. 역시 전자상거래 시대의 힘인가요? 네, 그 영향이 엄청났죠. 근데요, 앞서 본 ADP나 AWK는 딱 봐도 뭔가 강력한 해자가 있었잖아요. 뭐 전환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아예 진입 자체가 불가능한 인프라 산업이라든지. 근데 이 포장재 산업은 그 정도는 아닐 것 같은데요. 경쟁이 좀 더 치열하지 않을까요? 오, 정확히 보셨습니다. 네, 맞아요. 제지나 포장산업은 앞선 두 회사 사업 영역보다는 확실히 진입장벽이 낮고 경쟁도 훨씬 심한 게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1600%나 성장했다는 건데 못나 특별한 비결이 있을까요? 경쟁 속에서도 돈을 잘 버는 힘 말이에요. 네, 그 힘을 보여주는 지표가 바로 영업이익률이에요. PKG 영업이익률이 14.8% 정도 나오거든요. 14.8%면 높은 건가요? 네, 꽤 높은 편이에요. S&P 500 기업들 역사적인 평균 영업이익률이 한 10.8% 정도 되는데 그거보다 훨씬 높죠. 아, 영업이익률이라는 게 매출에서 이것저것 비용 다 빼고 순수하게 영업으로 벌어들인 이익의 비율이잖아요. 이게 높다는 건 그만큼 회사가 비용 관리도 잘하고 아주 효율적으로 운영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경쟁이 심한 환경 속에서도 뛰어난 운영 능력으로 수익성을 잘 지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아하, 경쟁이 심해도 내부적으로 운영을 잘해서 이겨내고 있다 이런 거군요. 최근 실적은 좀 어떤가요? 최근 실적도 아주 인상적이에요. 지난 분기에 이익이 무려 21.4%나 늘었고요. 매출도 4.6% 증가했습니다. 특히 이익 성장률이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어요. 이익이 20% 넘게 늘었다고요? 와, 대단한데요. 그럼 배당은 좀 어떤가요? ADP나 AWK처럼 막 배당 킹이거나 그렇진 않더라도 꾸준히 주나요? 네, 뭐 ADP나 AWK처럼 수십 년간 매년 배당금을 올린 그런 화려한 역사는 아니에요. 하지만 PKG도 2009년 금융위기 이후로는 매년 배당금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아니면 올려왔어요. 나름대로 꾸준함을 보여주고 있죠. 현재 배당 수익률은 한 2.4% 정도 됩니다. 2.4%면 괜찮네요. 근데 이 배당 앞으로도 계속 잘 줄 수 있을까요? 지속 가능성 같은 거요. 아, 좋은 질문인데요. 그걸 볼 수 있는 게 배당 성향이에요. 그러니까 번 돈 중에서 얼마를 배당으로 주느냐는 비율인데 PKG의 배당 성향이 약 50% 정도예요. 50%면 절반 정도네요. 네, 딱 번 돈의 절반 정도만 배당으로 주고 나머지 절반은 뭐 미래를 위한 투자나 회사 운영 자금으로 남겨둔다는 의미거든요. 이게 너무 높으면 좀 불안할 수 있는데 50% 정도면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봐요. 앞으로 이익이 더 늘면 배당금을 더 올릴 여력도 충분하다는 긍정적인 신호죠. 그렇군요. 배당도 안정적이고 성장 여력도 있고. 네. 그리고 성장성 측면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최근 이익 성장률 21.4%. 이게 앞으로 S&P 500 평균 예상 성장률의 거의 3배에 달하는 수준이에요. 와, 3배요. 네. 이렇게 겉보기엔 그냥 골판지 만드는 회사가 시장 평균보다 훨씬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게 되게 매력적인 거죠. 게다가 지금 주가 수익 비율 PE는 한 20.7배 정도로 S&P 500 평균보다 한 33% 정도 싸게 거래되고 있어요. 오, 성장성도 좋은데 가격은 오히려 싸다.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히 안정적인 가치주 느낌만이 아니라 성장주로서의 매력, 그리고 또 가치 투자 관점에서도 매력이 동시에 있는 셈이죠. 이야, 들어보니 새 회사다 정말 각자의 매력이 있네요. 정리해보면 오늘 본 ADP, AWK, PKG, 뭐 인사관리, 수도, 포장재 다 다른 산업이지만 공통점은 그거네요. 겉보기엔 좀 뭐랄까 특별할 것 없어 보이는 지루한 사업인데 네, 지루한 사업. 이걸 통해서 꾸준히 이익을 내고 또 그 성과를 주주들하고 꾸준히 나누고 있다는 거. 확실히 화려한 것보다는 이런 내실이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 맞아요. 오늘 이 회사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진짜 투자의 본질이라는 게 회사가 얼마나 막 섹시해 보이냐, 얼마나 막 첨단 기술이냐, 이게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오히려 얼마나 꾸준하게 그 본질적인 가치를 만들어내고 또 그 과실을 주주들이랑 같이 나누느냐, 이게 어쩌면 장기적인 성공의 진짜 열쇠일 수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피터 린치가 괜히 그런 기준을 세운 게 아니구나 싶고요. 표면적인 것 너머의 진짜 가치를 보는 눈.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공감합니다. 그리고 이런 지루하지만 아름다운 기업들의 성공 사례를 보면서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혹시 우리 주변이나 아니면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아직 사람들이 잘 모르는 비슷한 잠재력을 가진 그런 숨겨진 보석 같은 기업은 없을까 하고요. 오, 좋은 질문인데요. 네, 뭐랄까 반짝이는 유행보다는 꾸준함, 겉모습보다는 그 본질적인 가치에 한번 집중해 보는 거죠. 어쩌면 가장 평범해 보이는 곳에 의외로 가장 큰 기회가 숨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네, 정말 곱씹어 볼 만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께 또 다른 관점을 발견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랬으면 좋겠네요. 저희는 다음에도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